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뭐 복습은 어제 했으니까 뭐 딱 내용적으로 복습은 안 할 거고 문제를 풀 때 팁을 말하면 첫 번째 엔간하면 뭐 해서 해라? 그려서 풀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A, B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생각하면서 전체 집합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데 막 저거를 원래는 연산적으로 하면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해가지고 겹치는 게 있네? 묶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매번 문제마다 이 짓을 하는 게 매우 불쾌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A 교집합 B는 요거잖아 요거랑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 맞아요? 두 개 합치면 그냥 요거 뭐인 거야? 그냥 저거 A인데 그냥 저렇게 썼구나. 그럼 A 교집합 B가 A래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B 안에 A야? A 안에 B야? 했을 때 제가 헷갈리면 여기다가 A 교집합 B 요거만 A라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B가 훨씬 더 큰 개념이지.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구나. 대놓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편히? 이해돼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편한데 그림만 할 줄 알면 안 돼. 너희가 늘 강조했듯이 이거를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놈과 못하는 놈의 고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했고 문제를 조금만 내가 어려운 걸 너희한테 몇 개만 던져줘도 뭐 그런 소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습 단계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보경이는 어제 살짝 느껴봤나요? 식으로도 좀 쓸 줄은 알아야 되는구나. 전혀 모르겠어? 그래? 줬던 문제 중에 식으로 안 쓰면 못 푸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파악하는 것 자체에서 그림 그렸을 때. 이런 문제에서 식을 쓰는 습관을 한두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A 교집합 B가 있고 식으로 바꿀 때 식을 내가 정리하는 데의 특징은 뭐라고? 내가 배웠던 대표적으로 A 차집합 B는 뭐라고 써?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써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론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만 좀 적용을 하면 엔간한 거 문제 풀려요. 뭐 이 과정에서 살짝의 교환 법칙 이런 게 조금 쓰일 수 있는데 크게 너희한테 계산을 물어봤을 때 요거 3개로 끝나. 그래서 이거 내가 배웠던 녀석인데 외웠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있고 그럼 뭐가 보여? 너희한테? 겹치는 게 보이죠? 맞아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맞아? A 교집합으로 묶일 거고 그럼 남은 게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맞아?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헷갈리면 생각을 해봐. 너무 대충 그랬나? B라는 녀석이 있고 B의 반대까지 싹 합쳐버렸어. 뭐가 나와요? 전체 집합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랑 A랑 겹치는 건 뭐야? 그냥 A야. 당연한 소리야. 맞아? 그래서 이 식이 A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괜히. 오케이? 막상 써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진 않잖아요? 다음 문제. 너무 쉬워? 너무 어려워? 그건 또 아니야? 적당해? 다행이네요. 국어는 좀 잘하나 본데? 다행이네. 실은 여기 국어 잘하면 쉬워요. 말장난이 좀 있어서.
두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대요. 가. A 차집합 B라는 녀석과 X를 합치면 X가 있대요.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건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X라는 녀석은 어디 있어요? 를 지금 찾는 문제잖아요? X를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 여기다 그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 느낌이. 그리지 마시고. A 차집합 B, 즉, 요 녀석과 X를 합집합하면 X가 나온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A랑 B랑 했을 때 A가 나오거나, 아니면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좀 특색 있는 상황들이 존재했잖아요? 여 녀석이든 여 녀석이든, 너희한테 요구되는 그거는 똑같아. 뭐냐면, 한쪽이 다른 쪽에 들어가는지, 어디가 어디 쪽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라는 소리야. 맞아? 그럼 얘도 분명히, 이 녀석과 X 중에는 누가 분명히 더 큰 개념이란 소리고, 너희가 그걸 찾아야겠지.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아니,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엔간하면 이 녀석이 더 커라고 해석을 해야 돼. 너무 똑같은 거보다는 그래도 차이가 날 확률이 훨씬 높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헷갈리면 한번 예시를 너희가 이제 이거는 예시를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거의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딱 정하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합집합했는데 A가 나왔다고 봅시다. A랑 B만 편의상 그려볼게요, 따로. A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 여기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즉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합집합을 할 때는 이 녀석이 더 큰 거야. 이해돼?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라고 했을 때 이번엔 뭐 B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A 교집합 B 했는데 B가 나왔어? 요거가 B라는 소리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해돼? 반대로 교집합이면 없는 녀석이 더 큰 거야. 뭐 이거는 내신용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약간 외우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 느낌이야. 뭐 스마트폰 키는 방법 외웁니까? 뭐 당연한 소리잖아?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잖아. 얘도 그냥 당연히 이거 띡 하면 띡 나오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소리니까. 그럼 저 녀석은 누가 더 큰 거야? 얘랑 X 중에서? X가 더 큰 개념인 거야. 이해돼?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요거 내가 이 색칠한 녹색 2층, 요거의 원소들이 전부 다 X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나 여기에 누가 속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여기에 누가 속해 있지 하고 봤더니 1, 2, 3이야. 맞아요? 즉 X란 녀석이 1, 2, 3은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에게 선택지가 없어. 들어와. 까지 오케이? 두 번째, A 합집합 B. 이번에는 A 합집합 B 요렇게 있는데 이 녀석과 겹치는 거를 했더니 X가 나왔대요. 즉 X가 큰 거야? A 합집합 B가 큰 거야? 그럼 내가 이걸 X가 큰 거야? X란 녀석이 이번에는 A 합집합 B에 있다는 소리고 A 합집합 B를 봤더니 1부터 5죠. 맞아요? 이거는 뭐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되냐면 4랑 5는 어디 있다는 소리야? 1, 2, 3은 여기 있는 거 알겠어. 위에서 확인했잖아. 근데 4랑 5가 여기에 4랑 5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X 입장에서는 4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라고 확신할 수 있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이게 포인트야. 이해돼? 아니 안 가져도 일단은 이거를 성립은 하잖아요. 근데 가져도 성립하잖아요. 맞아요? 얘도 가져야 돼, 가지지 말아야 돼? 아니 둘 다 상관이 없다니까? 가져도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안 가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돼? 그럼 그래서 너희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해요. 왜? 얘네한테 선택지가 있으니까.
내가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거야. 너희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1 들어올래 말래.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근데 그거를 각각 원소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2의 5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물어보는데, 1, 2, 3. 너에게 선택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들어와. 야, 4 들어올래 말래. 돼, 안 돼? 5 들어올래 말래. 그래서, 2의 제곱만큼 경우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5명이 있는데, 3명은 선택지 없이 그냥 들어와야 되고, 2명은 선택지를 줘야 되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좀 어렵니? 방금 거? 앞에를 뒤지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어떤 거요? 부분집합 그거요? 그래? 그거 아마 너가 없던 날에 했을 거예요. 그 영상 너가 어제 말했던 거. 끝나고 제가 잠깐 봐줄게요. 두 집합이 있고 A랑 B가 저렇게 있대. 그래. 교집합을 했더니 저렇게 나왔고 합집합을 했더니 저렇게 나왔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2차 부등식. 우리의 친구가 나왔는데 저거 뭐 해줘야 돼? 친구 아니야? 표정이 내가 왜 제 친구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내가 2차 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직관적으로 써줘야 돼요. 저게 불편해요. 저게 어떻게 편해? 당연히 쟤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잖아. 이건 맞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X바하고 막 C를 이렇게 하나 줄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쟤는 원소 나열법이야?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을 제시한 거죠. 저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너희한테 문제를 풀 때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로 바꾸라 했어요? 원소를 나열하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범위니까 2, 3, 4, 5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범위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식도 조건이고 일단 불편하니까 바꿔주자. 그거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식으로 범위로서 봐야 돼. 범위로서 겹치냐 뭐 합치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뭐 해줘야 돼? 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헷갈리면 이거 한번 그려주는 게 좋아. 뭐 안 헷갈리고 본인은 나 이거 실수 안 하고 100% 할 수 있어. 그리지 마세요. 근데 그랬다가 실수하면 본인 그거니까. 이거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리는데. 그지? A라는 여정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 교집합 B를 했는데 B 뭔진 모르겠는데 근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해봤는데 A 교집합 B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B라는 녀석은 일단 어떻게 있어야 됐을 거냐면 여기 4라는 녀석이 이렇게 툭 왔을 거야. 그래야 이거 사실상 뭐야? 그냥 겹치는 거잖아. 나 요만큼 겹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녀석을 봤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있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뭐에 해당할까? 근이겠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내가 2랑 5는 여기 있네? 그럼 얘네 둘은 뭐겠어요? 이 녀석의 근이겠죠. 그래서 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4라는 친구가 B라는 녀석의 정체였어. 나 그럼 이 녀석의 근 두 개를 안 해? 뭐 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던가. 아니면 저는 인수분해 하는 거 계속 연습할게요. 이렇게 쓰시던가. 되니? 이거 근데 이렇게 쓸 줄 알아요? 혹시 다들? 그렇게 안 불편해요? 이게 정확히 1년 뒤에 너희가 계속 이러고 있을 거거든. 저걸 보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지금 고2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을 했는데 무시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기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꼭 연습해요. 다음 문제. 전체 집합이 1부터 10이고
그 다음에 연산을 저렇게 정의를 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식으로서 한번 써봐도 좋고요.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봐도 좋아. 근데 처음에 문제를 풀 땐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식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저 녀석을 식으로 했을 때 진짜 내가 그림으로 확인한 그 범위가 나오는데. 오케이? 한 3분 정도 주면 될까? 두 가지 다 하라고 했으니까. 저거? 5분? 3분, 5분? 4분? 네, 4분 합시다. 4분 줄게요. 한번 해봐요. 천천히 해봐. 네, 하다 보면. 아씨, 또 이거야? 또 이 패턴이야? 하면서. 아니야? 아, 그래요? 같이 봅시다. 일단 그림으로서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근데 그림으로서 파악을 할 때도요. 이 드모르간 이 아저씨, 이 법칙 있죠? 그 녀석은 적용을 해주고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모든, 그거에 반대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번은 드모르간 정도만 적용을 해주고 나서 다시 볼 겁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될 거고. 이거 어디서 봤냐? 모르겠으면 그냥 그려. 첫 번째 범위는 여기 범위 말하는 걸 거야. 맞아? 교집합이니까 뭐 저건 쉽잖아요. 두 번째. 전체까지 그려주고요. A의 여집합이랑 B랑 겹치는 거? A의 여집합은 요거잖아. 근데 B랑 겹치면, 요거 하나 겹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합쳐봤더니, 요거 나왔어요. 그럼 이거 그냥 뭐예요? B죠. 즉,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그냥 B예요. 여기서 진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 이 녀석은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했을 때 요거를 진짜 B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느낌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가 B의 여집합을 넣었으면 그냥 B의 여집합이 나오는 거야. 도형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해돼요? 연산이 이런 식으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림 끼워 맞추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되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희한테 물어본 거는 그냥 B의 여집합 물어본 거예요. 해가지고 오케이? 미쳤다고 진짜 여기다 놓고 계산하지 말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요렇게 된대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봐야 되잖아요. 연산을. 그럼 내가 넣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녀석이 하나 있을까요? 맞아?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겠죠. 맞아요? 이거의 전체 여집합이지. 맞아? 그래서 요거는 내가 뭐 하기로 했어요? 드모르간을 적용을 해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했어. 그림으로 보든 식으로 보든.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 할 수 있고 합집합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뭐가 보이니? 같은 게 보이죠? 나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묶어보면 A의 합집합,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나 이 녀석 뭐야? 전체잖아.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되겠거니 하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내가 이걸 도형 위치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고 위치상 그냥 오른쪽에 답이 나왔으니까 나도 얘가 오른쪽에 답이 나오겠거니 하시는 겁니다. 되니? 근데 이렇게 했다고 이 문제를 무조건 풀진 않아요, 애들이. 왜냐면 이거를 해석을 간혹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일단은 내가 너희한테 늘 말하지만 저렇게 써놓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뭐 하라고? 원소를 나열해달라고. 맞아요? 일단 A부터 나열합시다. 얘보단 얘가 직관적이잖아. A라는 녀석은 그럼 뭐부터 뭐야, 그냥? 6보다 작은, 근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밖에 없는.
1, 2, 3, 4, 5야. 1, 2, 3, 4, 5. 이해돼? 그럼 B라는 녀석을 이제 써볼 건데, B라는 녀석은 잘 해석해야 돼. 내가 X를 모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K-1이라는 녀석들의 모임을 내가 지금 원하고, 근데 K라는 녀석이 어디 있어? A에 들어가 있죠. 그럼 A에 있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뭐 하라는 소리야? 넣으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럼 1을 넣어봐. 몇이 나와? 2를 넣어봐. 몇이 나와? 3을 넣어봐. 몇이 나와? 몇이 나와? 몇이 나와?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야. 뭐야. 되니? 근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여기 는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는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여기에 6까지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저기에 6까지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6을 넣은 결과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6 넣으면 몇이야? 이렇게 쓰지.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어. 응. 다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 y는 2x 플러스 1인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또 숫자 넣고 싶어. 근데 내 맘대로 넣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a의 원소를 넣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합을 쓸 때는 x바라고 쓰잖아요. 이 뜻이 뭐라고? x들의 모임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근데 이 x란 녀석이 한글로 말하는 거야. x란 녀석이 2k-1이 2k-1이야. 그러니까 k는 뭔데? a 원소들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A의 원소들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온 결과물들을 원하고 있어라는 소리. 이해돼? 그래서 내가 1, 2, 3, 4, 5를 넣은 거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물어본 거는 넣은 게 당연히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B에. 근데 만약 얘가 6이 있었다고 쳐봐요. 는이 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6을 넣었을 때 11이 나오잖아요. 11이란 녀석은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볼 수 있는 거다. 이 상황에. 했을 때 그건 또 안 돼. 왜냐면 항상 전체 집합은 어디까지 닫혀 있는지 봐야 돼요. 전체에 11이란 녀석이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넣을 수 있어? 못 넣는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서 전체 집합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낚을 수 있는 파트가 이 집합과 명제예요. 되니? 그지? 얘는 못 들어오는 거죠. 이해돼? 응. 그럼 이 문제에서는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이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귀찮지만. 그죠? 문제에서 원소들 곱하라 했으니까. 얘 여집합 원소. 잠깐만. 내가 바보였어. B가 1, 3, 5, 7, 9니까 B의 여집합은 2, 4, 6, 8, 10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싹 곱하면 되겠죠. 뭐 저거 곱하는 거야 1도 아니잖아요. 되니? 이렇게 해서 교재를 봤는데 뭐 한두 문제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너무 쉬웠고 특정 유형들이 안 보여요. 좀 종종 나오는 내가 그때 앞에 막 대칭 이동급으로 얘는 무조건 나와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오는 친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도. 근데 그런 녀석들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몇 개를 연습할 겸에 뽑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시간상 전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풀고 가시고요. 좀 너무한가?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 없는 거 몇 개만 추가적으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프린트 보시면 일단은 가볍게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번처럼 대놓고 연산 못하면 못 풀게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렇게 낼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너희한테 어떻게까지 내냐면 지금 보시면 문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연산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는이라고 해놓고 가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써 있잖아요. 너희한테 어떤 것까지 보통 많이 나오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법칙 써졌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꿀 거면 먼저 뭐 해줘야 돼? 이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겠구나. 뭐 쓴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있을 때 처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써 있었겠지. 그니 물론,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안 헷갈리는데, 애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교환 법칙이랑 분배 법칙 이런 아주 기초적인 녀석들 있죠. 얘가 교환이었더라, 분배였더라,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워낙 옛날에 잠깐 배우고, 단어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내신 대비할 때는 그것까지 좀 같이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10공 연습하라 정도 얘기하고 싶고요. 너희가 직접 해봐, 이거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6번 잠깐 볼까요? 6번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문제에서 A 합집합 X랑 B 합집합 X가 똑같대요. 저게 뭔 소린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 X라는 녀석은 고려하고 그려라, 고려하지 말고 그려라? 고려하면 더 어려워요. 뭐라는지 더 몰라. 그래서 그릴 건데, 그려보시면 S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도 X란 녀석이 S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S 안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A랑 B를 그릴 건데, 겹치는 거 누구? 3 겹치고요. 그럼 A는 1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긴 2랑 5 가지고 있고, 그럼 4가 여기 있나 보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돼? 그리고 내가 이제 X라는 녀석을 고려를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A 합집합 X라는 녀석이 B 합집합 X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이 친구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녀석 가진 원소를 생각해봐. 1, 3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결과물에는 무조건 1, 3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얘는 뭘 가지고 있어? 2, 3, 5 가지고 있어. 맞아? 그리고 저 녀석의 결과물에는 2, 3, 5 어쩌고저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둘이 같대, 지금. 그럼, 얘 시선에서 얘를 바라봐 봅시다. 나 지금 얘랑 얘 없는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얘 시선에서 바라봐 봅시다. 나 얘 없는데? 있어야 되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X에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X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얘랑 합집합 해야 되는데, 일상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내가 쓴 이 녀석들은 어때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X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X란 녀석은 2랑 5가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이 시선에서 봤을 때 누구도 있어야 돼? 1도 있어야 돼. 맞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내 할 바 아니죠. 있든 말든 선택지가 쟤네한테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봐? 부분집합 개수 물어봐요, 이럴 때. 원소들에게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럼 선택지 있는 아이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2, 5, 1은
얘랑 얘는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3이랑 4는 어때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야, 너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그럼 2의 몇 제곱? 2의 제곱계만큼 존재하겠거니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이해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는 녀석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창조하면 너희가 해석 안 되는 녀석 1, 2, 3 거잖아. 모든 걸 내가 대비는 못 해주거든? 그럼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원소 직접 넣어보세요. 얘랑 얘랑 같다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 되니?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여줬어 지금. 그럼 다시 해보죠. 그 다음에 7번. 7번이랑 8번이 좀 비슷한 유형인데 AK라고 해서 보통 K의 배수라고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K의 약수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가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약수도 있고 배수도 있고 그러죠.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을 몇 개 말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배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케이스 몇 개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면 뭐의 배수인 거야? 2의 배수인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다 2 넣은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 녀석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뭐뭐 있어? 2, 4. 어때요? 무한하죠? 끝 말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번엔 A3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뭐라고 말해줘? 그냥 표현만 거추장스럽지, 그냥, 초딩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거 뭐 해볼 거냐면, 둘이 교집합 해봅시다. 둘이 교집합하면 뭐 나와요? 최소 공배수. 겹치는 거 6. 어딘가 10이 있을 거야. 12. 그럼 내가 얘를 A6이라고 쓸 수 있겠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이해돼요? 즉, 내가 배수로 썼을 때는요, 교집합을 했을 때 A 알파랑 A 베타란 녀석을 교집합하면, 너 이 최소 공배수 뭐 약자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뭐 LCM 이런 거 못 배웠어? 그래요? 그럼 그냥 말할게요. 미안해, 잊어? 미안해. 저 배운 지 한 명씩 기억이 안 나. 여기에는 알파와 베타의 최소 공배수란 녀석이 들어와 있구나. 들어와야 되는구나. 분석을 해봤을 때.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럼 A2랑 합집합 A3이 하면 뭐가 나올까?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4도 6, 9, 뭐 8, 9 이거 다 들어와야 되지. 한번 물어볼게요. 규칙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A 몇이라고. 포인트가 이거야.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볼 건데 합집합은 계산이 안 되고 교집합만 계산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교집합의 시점으로 봐줘야 돼. 이해돼? 배수는 이래요. 약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약수는 애초에 어때? 유한하죠. 그냥 내가 원소 쭉 써보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많으면 그냥 대충 이 정도 있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배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 배수끼리 할 때 교집합하면 최소 공배수 나오고요. 합집합하면 N가하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2랑 A4라고 해봐요. A2라고 되겠죠. 작은 녀석 쪽 나옵니다. 되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그냥 있어요. 교과서에도 이런 유형들. 근데 여기 교재에 너무 없길래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너희한테 지금 A6 합집합 A3 교집합 B6 합집합 B18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A6이랑 A3, 합집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라고 보니까 얘는 합집하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3의 배수랑 6의 배수랑 합치면 뭐 나와요? 3의 배수가 애초에 6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A3이 나오겠죠. 왜냐면 A6이란 녀석은 A3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거든. 맞아? 얘 그냥 A3이야. 내가 말했던 성질 중 하나. 그 다음에 얘랑 B6 합집합 B18. 얘는 안 어렵다고. 왜? 아니 원소 나열을 봐. 얘 1, 2, 3, 6. 얘 1, 2, 3. 아 이거 6, 얘 6도 있고 이거 나 뭐 그냥 다 있겠네 뭐. B18이 있겠지. 되니? 여기까지 올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A3 교집합 B18인데 그럼 B18 중에서 3의 배수 찾으는 소리죠. 이건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초등학교 수준 아니에요? 3 될 거고 6, 3, 18 되고 9, 2, 18 되고 또 뭐 있냐? 더 없지 않나? 아 마지막 18이 있겠네. 되니? 뭐 이거 헷갈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인데 이거 헷갈리는 거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 1, 2, 3, 3, 6, 18이니까 9, 18 이렇게 써가지고 3의 배수 일일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되니? 저도 실수할까봐 실수 많이 하는 편이라 실수하는 게 더 부끄러워서 되니?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쓰세요.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틀린 게 까오볼이다가 틀리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다음 문제 봅시다. 약수 집합을 AK라고 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얘까지 하나 들어줬어. A8이면 1, 2, 4, 8이면. 문제 지금 8번이야. 보고 있니?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A2라는 녀석은 A4 안에 들어가요? 헷갈리면 뭐 하면 돼요? A2 뭔데? 1이랑 2 말고 더 있겠냐? 약수니까. 그지? 1, 2, 4. 들어오잖아. 그럼 기억 맞는 말이야. 그지? 니은. P가 소수일 때, 넘버 오브 A P제곱이 3이다. 그럼 A P제곱. P가 소수면, 내가 P제곱의 약수에는 뭐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1 있을 거고, 소수니까 이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3개밖에 없지 않을까? 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야.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보통. 야, 그러겠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걸 내가 너희한테 안 알려준 상태에서, 너 이거 풀어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을 못해요. 확신할 수 있어? 이거 지금 맞다고? 그런 결단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사람 마음가짐을 바꾸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못 믿는데. 그지? 이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숫자 한 2개, 3개만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0%, 이렇게 하면 100% 너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아니거든?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라고 하면 1, 2, 4. 3의 제곱이라고 하면 1, 3, 9. 5까지만 해볼까? 1, 5, 25.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적어도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되니? 숫자 몇 개 넣어보는 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개수 3개 맞아, 아니야? AP 제곱의 개수는? 맞는 말이죠. 오케이? 디귿. 뭐야. A4라는 녀석과 A12라는 녀석이 있는데 나 이 녀석 그냥 뭐 해보면 돼요? 써보면 돼요. 맞아요. 얘도 뭐 해보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다 쓰면 돼요. 맞아? 그럼 X라는 녀석에는 1, 2, 4 당연히 선택권 없이 들어오셔야 되고 나머지 이 녀석들은 어때?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럼 집합 개수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2의 세제곱 8개야 라고 할 수 있겠지. 되니?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봅시다. 9번 같은 게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려서 파악하라고 했을 때 좀 불합리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 문제가 3개, A, B, C, 집합이 3개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되면 지금 영역이 너무 많죠. 물론 그려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약간의 식계산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보여줄 거야. 그림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있을 거고 A라는 녀석은 직관적으로 알고 B라는 녀석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내가 C라는 녀석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C는 아예 몰라, 그지? 그때 첫 번째 A 교집합 B 교집합 C 어디야? 이 그림에서 완전 가운데. 여기는 없어 라는 소리죠. 맞니? 두 번째 A 합집합 C 교집합 A 합집합 C 어디 있어? 아, 요만큼 요거랑 B 합집합 C 요거랑 겹치는 거 요만큼 이렇게 겹치나?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겹치는 걸 형광색으로 해보면 요렇게 겹칠 거야. 요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요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1보다 크고 8 이하다 라고 나와 있어. 맞아? 이거 내가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너희 그냥 혼자 풀 때 뭐 소수력 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썼는데 정식적으로 쓸 때는 부동식은 무조건 X바 써줘야 돼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사실상 없는 녀석이에요. 여기 가운데. 맞아? 그러면 내가 C라는 녀석은 사실상은 요만큼 지금 이게 C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거 합쳤더니 요거 나온 거죠. 맞아요? 얘는 누구야? 그러면? 교집합하면 되지. 근데 A랑 B는 내가 알아 몰라. 문제 봐봐. 너무 대놓고 알고 있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내가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A 교집합 B 어떻게 되니? 3 이상 8 이하라고 보이는데 맞아? 그럼 이 녀석과 그러니까 요거랑 C랑 합집합 했더니 뭐 나온 거야? 요거 나온 거야. 맞아? 한번 그려볼게요. 3, 8 이렇게 있었고 합집합 했더니 1보다 크다. 그럼 나 여기 어딘가 1이 있었을 거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었겠지. 이 녀석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중간에 끊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럼 돼? 안 돼? 상관없어. 교집합이 아니야. 또는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 있잖아. 상관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까지 갔다고 쳐봐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여기가 그럼 8이 아니라 10이었겠지. 이해돼? 즉, A란 녀석은 1이 되는데 이 B라는 녀석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 올게. 같아도 돼? 한번 물어볼까? 같아도 돼? 응. 상관없죠. 왜? 애초에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있든 말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뭐야? 공집합이야. 맞아요? 즉, 내가 실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냐면 이 녀석 존재가 A 교집합 B고 이 녀석 존재가 C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상 겹치는 부분은 이 범위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아니야? 그 녀석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실은 B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서 딱 끊겼겠죠. 그래야 안 겹치고 탁탁탁 나왔겠죠. 되니? 그래서 B가 3이네? 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림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3개짜리부터는 이게 식이 조금 더 꼬여있잖아? 더 불편할 거야. 우리 2개짜리 좀 길었던 거 있잖아요. 문제 몇 개 중에. 그 딱으로 내면 많이 힘들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3개짜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식을 풀어서 쓸 수 있다면 식을 풀어서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한번 봐볼게요. 뭐냐면 실은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 이 녀석은 대놓고 묶이잖아. 이거 연습해봤으면 C 합집합 A 교집합 B라는 거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A 교집합 B를 그냥 한 개의 집합으로 보는 거야. 했을 때 나 이 녀석이 구했잖아요. 이거? 얘랑 합집합 C 했더니 뭐 나온 거야? 1에서 8 나온 거야. 즉 C라는 녀석이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권을 보는 겁니다. 얘 A 교집합 B인데 얘랑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라고? 범위상 겹치면 안 되겠네? 그럼 얘가 그냥 몇이야? 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어? 3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식이 좀 더 편한다는 소리. 이런 문제는. 그래서 둘 다 연습해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뽑아줄게.